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말 좋은 가을 날씨에 쌍쌍이 결혼하는 커플들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나들이 객들도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내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출근하니까 또다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역시나 친구와 가족, 그리고 연인들을 위한 극장가 정보겠죠. 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으로는요,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 소개해드립니다. 잠시 숨고르기로 주춤했던 극장가가요, 다시 순위권 싸움이 가열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먼저 극장가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살펴보시죠. 영화 제보자가요, 10월 첫 번째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쟁쟁한 경쟁작으로 손꼽힌 슬로우 비디오와 마담 뺑덕 등을 물리쳤을 뿐만이 아니고요. 극장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던 메이즈 러너까지 가뿐하게 제치면서 극장가의 절대 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네, 10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다룬 제보자는요, 굵직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다소 무거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충무로 관객들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던 박해일이라는 믿음직한 주연 배우와 또 응답하라 1997로 20대 기대주로 떠오른 신예, 유연석, 그리고 색다른 조합과 또 우직한 뚝심으로 충무로를 지켜온 여성 감독 임순례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이 함께 만나면서 쾌조의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이 제보자와 슬로우 비디오의 접전이 이어진 10월 첫째 주말에는요, 이 박스오피스에서 제보자가 근소한 차이로 판정승을 거두게 됐는데요. 전국 661개의 스크린에서 주말 관객 56만 3천 명을 동원하면서 1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이 제보자는 우리 사회에서 진실을 수호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담아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화로 손꼽히면서 1020 관객들로부터 중장년층, 중장년층의 관객들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비디오가 2위로 차지를 했는데요. 전국 618개 스크린에서 첫 선에 보인 슬로우 비디오는요, 주말 관객 54만 6천 명을 동원하면서 선전을 했지만 제보자의 1만 6천 명의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헬로우 고스트의 김영덕 감독과 차태현이 다시 한번 뭉친 이 슬로우 비디오는 연휴 첫날인 3일에는 제보자를 제치고 1위에 잠깐 오르기도 했지만 주말에 다시 제보자에게 1위를 내주면서 결국 개봉 1주 차에 2위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누적 관객은 65만을 현재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한편 2주 연속 박스오피스의 정상을 지켰던 메이즈 러너는요, 3위로 이 두 계단 하락하게 됐는데요. 주말 관객 33만 3천 명을 추가하면서 누적 관객은 221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순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국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진짜 무서운 영화로 자리매김했던 컨저링의 뒤를 이어 이 오픈격인 헐리우드 공포물 애나벨은요, 32만 7천 명으로 4위를 차지했고요. 또 다른 신작 마담 뺑덕은 5위에 그쳤습니다. 배우 정우성의 생애 첫 노출 연기와 신예 이솜의 판무파탈 연기로 개봉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긴 했지만 청소년 관람 불가 장르의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죠. 또한 스토리의 개연성과 캐릭터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6위는 비긴 어게인, 이 비긴 어게인의 신드롬의 OST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개봉 전부터 주연 배우인 키라 나이틀리와 마룬5의 애덤 리바인이 부른 노래 등 국내 음원 순위를 석권해서 현재 네이버 뮤직 해외 탑 100와 디지털 음악 서비스 멜론의 해외 영화 OST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줄을 세우며 싹쓸이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이명세 감독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신민아, 조정석 주연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정경호, 정유미, 김세론 주연의 도심 스릴러 맨홀, 장혜모 감독과 공리가 황우화 이후 8년 만에 만나는 5일의 마중, 루크 에반스, 도미닉 쿠퍼 주연의 액션 판타지 드라큘라가 개봉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번 10월은 한국 영화 대전이 가세될 그런 전망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상위 1% 딸 부잣집 클로드 부부의 색다른 사위들입니다. 바로 컬러풀 데이즈인데요. 현재 프랑스 영화로 상영 시간은 97분이고요. 16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감독에는 필립 드 쇼부홍이 맡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영화입니다. 의문의 밤. 이날 놀라운 비밀은 그들 모두를 이 천재 작가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Kill Your Darling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104분의 미국 영화고요. 오는 16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감독에는 존 크로키다스가 메가폰을 잡았고요. 출연에는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는요, 007 본 시리즈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제작진이 새로운 이 프리미엄의 스파이 액션 블록버스터로 돌아옵니다. 바로 노벤버맨이라는 영화인데요. 오는 16일에 개봉 예정이고요. 감독에는 로저 도널드슨이 그리고 출연에는 피어스 브로스넌, 올가 쿠리렌코, 루크 브레이시가 출연합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극장과 랭킹과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 상영 소식 그리고 개봉 예정작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할 소식은요. 내가 왕년에 아들은 이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요.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부자의 뜨거운 이야기 빅피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 윌은요, 아버지가 내가 왕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오는데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처럼 느껴지고 아버지와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모험담에 나왔던 주인공들을 아들 윌이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에드워드 블룸의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추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팀 버튼 감독의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화가 빅피쉬인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기에 군더더기가 많은 것보다는 가장 쉬운 이야기로 가장 어려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전할 줄 아는 감독이 진정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팀 버튼의 빅피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야기를 보는 순간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뒷이야기가 예상되진 않고요. 오히려 무슨 일을 전개하게 될까 두근거리기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유치하지 않은 그런 영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는요, 정말 간단합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에 허풍을 곁들여서 얘기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아들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게 됩니다. 결혼식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진정한 아버지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결혼식에서 싸우고 3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재밌는 부분은요. 아들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소설가고요. 또 그의 아버지 역시 허풍을 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이라는 겁니다. 소설가와 이야기
사기꾼, 서로 이해할 법한 그런 입장인데도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드실 요깃거리를 가져다 주려고 얘기를 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요. 마치 이 물고기를 낚을 때 쓰는 미끼 같은 느낌의 풍기는 통조림이 보이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통조림을 3초간 이렇게 클로즈업하게 되는데요. 나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이 팀 버튼 감독의 말이 들리는 그런 컷입니다. 왜 미끼와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 통조림을 들고 가느냐라는 물음에 아버지가 늘상 말씀하시던 호숫가에서 잡은 거대 물고기 빅피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잡히지 않고 또 특이한 미끼가 필요한 그런 물고기를 상징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 부근에서 영화적 기법으로 아버지 이꼴 거대 물고기 이 빅피쉬라는 말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네, 그의 아버지는요, 물론 평탄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최고로 살았고 거인을 만났으며 그와 여행을 떠나는 와중에 작은 마을에서 며칠 지내고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서커스단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아는 사람의 여자를 빼앗았으며 중국의 기밀 문서를 훔쳐오기도 합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믿지 않았던 이야기를 아버지만의 공간인 창고에서 그 해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작은 마을에서 지내면서 만난 꼬마의 존재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서류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아버지를 좋아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늘 같은 집에 그 꼬마는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병세가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밤 아들은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부탁을 듣게 됩니다. 이야기를 해달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아들은 이 아버지를 달래주기 위해 거짓을 말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릴 적에 자신에게 해주던 것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됐죠. 네, 여기서부터는 또 거짓입니다. 아버지는 늘 목이 마르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아버지는 호수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와 병원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마치 작은 연못에서 놀기엔 답답함을 느낀 거대 물고기를 호수에 옮기는 것처럼 말이죠. 차를 태우고 도로를 달립니다. 아버지는 갈증을 느끼는데 도로는 막힙니다. 그런데 그때 허무맹랑한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 부자를 도와주게 되는데요. 거대 인간 칼은 도로를 정리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호숫가에 모여 부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호숫가로 돌아가 거대 물고기가 되어서 물속을 헤엄쳐 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진실이 이어집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열었고요. 아버지가 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도 미친 광이 소설가도 거인 칼, 허무맹랑한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모두 존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 아버지가 했던 과장은 전부 빠진 채 진짜의 모습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일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임에도 웃으면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간의 오해가 풀렸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말입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요, 정말 판타지처럼 그려지는데 실은 한 번의 CG도 그려지지 않고 그대로 실사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소통 관계에 대해 팀 버튼이 이야기를 하는 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아들이 영화 속의 줄곧한 행동은 아버지에 대해서 벽을 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자신 역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벽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진정으로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벽 너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빅피쉬와 함께 했습니다.
네, 2014년도 3분기는요, 극장가가 바로 시대물이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4년 3분기 결산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전체 영화 관객 수는 6,918만 명, 총 극장 매출액은 5,3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관객 수는 198만 명, 매출액은 609억 원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분기별로 기준 역대 최고의 기록 원인은 명량가 해적 그리고 쌍끌이 흥행과 여름 방학 시즌의 시즌과 또 추석을 겨냥한 가족용 오락 영화의 선전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또 한국 영화 극장 관객 수와 매출액은 각각 4,326만 명, 3,36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관객 수는 비슷했지만 극장의 매출액은 275억 원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3분기 극장 시장에서 시대물의 선전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상위 10위권에서 한국 영화가 5편, 미국 영화가 5편이 랭킹이 됐는데요. 또 관객 수 비중을 보면 한국 영화의 관객이 3,842만 명으로 상위 10위 전체 관객 수의 72.6%를 차지하면서 3분기를 이끌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한 명량은 1,760만 명, 해적은 861만 명을 동원하면서 쌍끌이 흥행을 이끌었고요. 군도 밀란의 시대가 477만 명으로 흥행에 가세했습니다. 외국 영화라는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이 400만 명, 드래곤 길들이기 2가 300만 명, 블록버스터의 흥행과 다양성 영화 비긴 어게인이 299만 명으로 선전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분기 이 배급사별 점유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량과 드래곤 길들이기 2 등 14편을 배급하며 총 관객수 2,591만 명을 동원한 CJ ENM이 관객 점유율 37.6%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해적 861만 명, 타짜 신의 손 388만 명 등 10.5편을 배급한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15.8%로 관객 점유율의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군도가 477만 명, 신의 한수 356만 명 등 4편을 배급한 쇼박스 주식회사 미디어플렉스가 관객 점유율 12.6%로 3위를,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 400만 명, 메이지러너 175만 명 등 7편을 배급한 20세기 폭스코리아 주식회사가 9.4%로 4위를 차지했고요. 비긴 어게인 299만 명 등 5편을 배급한 판시네마 주식회사가 관객 점유율 4.4%로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죠. 다이빙벨이 10월 개봉을 확정 짓게 됐습니다. 이번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되면서 상영 전부터 갖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다이빙벨이 10월 개봉을 확정 짓게 된 것인데요. 지난 6일 다이빙벨은 논란 속에서 부산 CGV 센텀시티에서 첫 상영이 됐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첫 공개가 된 건데요. 온라인 예매 오픈과 동시에 초고속 매진을 달성하면서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던 다이빙벨은요, 상영 당일에도 전좌석 매진을 기록했고 또 한마음으로 자리를 가득 메운 관객들은 영화 상영 내내 함께 공감하고 또 분노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다이빙벨은요, 탑승객 476명, 탈출 172명, 사망 294명, 실종 10명을 기록한 사상 최대 인재로 손꼽히는 4.16 세월호 침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 작품입니다. 네, 아무쪼록 지난 봄이지만은 지나서는 안 되는 봄이었음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의 생활정보와 관련 주식 알아보는 오늘의 관련 속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주제로 여러분들께 생활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을 사랑하고 또 관심 있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쯤은 알려드려야겠죠. 오늘 두 가지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이 영화에 관련된 모든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번호 086980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영화 제작, 투자, 배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년 6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2006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메가박스를 매각하면서 국내에서는 영화 콘텐츠 사업 역량에 집중하고 중국에서는 극장 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사업 영역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내 영화 콘텐츠 사업 부문에서 동사는 2013년에 메인 투자 작품 8편을 비롯해서 총 10편의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 중국의 호북성 홈쇼핑 사업에 진출했고요. 또 동사는 올 상반기 메인 투자 작품의 감소와 흥행 부진, 그리고 줄어든 투자 작품 등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했지만 신의 한수 그리고 군도 등 기대작들의 흥행 여부가 올 하반기에 주요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급성장하는 중국 영화 시장 진출은요, 동사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종목은요, 영화 배급사나 영화관 사업은 아니고 농작물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리가 먹게 되는 옥수수, 거기에 대한 비료가 있겠죠. 네. 종목 번호는 079870입니다. 회사명은 효성 OMB인데요. 이 효성 OMB는 1984년 충남 아산을 본사로 유기질 비료의 제조 판매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1994년부터 현재까지 농협 계통의 유기질 비료 납품 부문의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제품 판매의 약 90%가 농협 중앙회를 통해서 전국 계통의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스리랑카 소재의 종속 회사의 매출이 대부분 동사의 원재료 매출 유기질 비료의 OEM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절적인 요인으로 동사의 매출은 봄과 가을철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로 인해서 유기질 비료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재미를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기네스에 오른 영화 관련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출처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온라인 동호회 영화공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가장 욕설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바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인데요. 687번이나 욕설이 나왔고요. 1분당 3.81번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 정말 자극적이고 욕설도 정말 많지만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네, 다음은 가장 많은 불법 다운로드가 된 그런 영화입니다. 불법 다운로드는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왕자의 게임인데요. 회당 평균 560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주연 여배우인데요. 바로 제니퍼 로렌스입니다. 헝거게임 시리즈로 15억 2천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입니다.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뭐니뭐니 해도 올해는 겨울왕국이 대세였죠. 수익은 11억 1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가장 빨리 트위터 100만 팔로워를 달성한 배우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이언맨에 나왔던 배우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현재는 약 230만의 팔로워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성공한 종말론을 만든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바로 헝거게임인데요. 헝거게임의 캐칭 파이어입니다. 수익은 8억 4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 종말론을 가지고 영화들을 정말 많이 만들고 있지만 헝거게임만큼 또 많은 수익을 얻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 가장 많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린 페이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빈 디젤과 고 폴 워커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좋아요는 총 68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 폴 워커를 그리워하는 팬들이 눌려준 좋아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펀앤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이번 주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날씨 보이다가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5도가량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즐겁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